Copy that money.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덴머입니다. 1월 14일 수요일 시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월화수를 거치면서 큰 상승이 나와줬는데 이제 뭐 크게 물려 계시지만 않는다면 알트코인 하시는 분들도 숨통이 좀 트였을 것 같아요. 일단 얘기는 여기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7일에 94K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가 발생을 했죠. 이때 제가 짚어드린 가격대가 이 구간 91K 라인 혹은 89K 라인 둘 중 하나에서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전달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91K에서 지지받는 척 하더니 한 단 더 깨고 내려가서 89K에 도달을 했다. 이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은 여기서 터치하고 올라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기까지 왔다면은 이제 내리는 그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분석했어요. 지금 와서 이제 복귀를 해본다면은 일단 복귀를 하기 전에 이 구간에 대해서 제가 양심 선언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비트로 수익을 하나도 못 냈습니다. 쫓 잡은 거 한 두어 번 정도 손절을 했고 알트에서 이제 뭐 수익을 내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뭐 이 부분은 이제 다 놓쳤다. 아무튼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왜 내 선택이 그러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저는 아마 여기까지 온 이후로 이미 하락에 대한 선입견을 좀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오르는 것도 말은 되는데 뭔가 조금 냉정하게 움직이는 것이 부족했다. 아무튼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결국 고가를 높였기 때문에 고가와 저가가 동시에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빨간색 채널을 기준으로 우린 비트코인이 상승세에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 과제는 뭘까? 결국 지금 중간 어딘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위를 터치하든지 혹은 아래를 터치하든지 이 전까지는 방향에 대해서 명확히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진짜로 찐찐반이라면은 아마 94K 라인 근방이 무조건 지켜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지난주 89K를 터치하면서 이런 식의 박스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여기를 닫지는 않았지만 이게 박스가 아니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주요 저항점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94K를 지켜낸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내려왔을 때 SR 플립이 일어나서 이제 저항이 지지로 바뀌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동일하게 98K 라인 근방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간다면은 100K 근처 이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되는 거는 이제 이 상황에서 비트가 어떻게 움직여도 웬만하면은 알트에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도미넌스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트의 등락에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이 구간이 좀 할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단기 시나리오 공유 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이제 저녁에 올라갈 텐데 시나리오 자체는 제가 오후에 뽑아 둔 겁니다. 그래가지고 좀 변동 사항이 있는데 일단 개괄적인 시나리오를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중간지대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결국 중간지대라는 것은 상승이 계속 이어질 거냐 지금 상승이 끝났느냐에 대한 물음과 눌렀다 갈 거냐 이 두 가지 물음으로 나뉘어집니다. 만일 상승이 안 끝났다고 할 시 97.8K 라인을 한 번에 도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중립적인 느낌에서 96.3, 96.5 라인을 터치하고 분기점이 시작될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이제 3번은 요 94K 라인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 라인을 미리 터치하고 가는 건데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오늘 롱 받아볼 자리가 94.4부터 94K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 오후에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정확히 바이낸스 기준 94414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조금 애매한 게 여기가 지금 먼저 터치가 되고 올라가는 과정에 있는가 아니면 다시 내려와서 여기를 제대로 푹 담그고 올라갈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이 구간에서 알트 물량은 조금 추가를 해보자고 제가 권장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이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오늘 얘기해볼 내용은 이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사실 되게 기본적인 개념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조차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거래량이라는 건요 여러분 매수와 매도의 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이제 팔아주는 매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팔려면은 반대편에서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가지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한쪽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거래량이라는 것은 매수에 관한 내용도 아니고 매도에 대한 내용도 아닙니다. 매수 매도의 합을 우리가 거래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는 주문 방식은 결국 시장가와 지정가 이 두 개라는 겁니다. 주문이 뭐 많죠 사실은. 스탑 리밋도 있고 뭐 트레일링 스탑도 있고 등등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기본 뼈대는 결국엔 시장가냐 지정가냐 요 정도의 차이예요. 이 얘기를 여기서 그런데 왜 해?
아니라고 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가격 캔들이 있다고 하고 이제 거래량 캔들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이 거래량 보이시죠? 뭐 대충 이 캔들일 텐데 이거를 가지고 매도 물량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듣고도 이거 맞는 말이잖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거래량이라는 거는 매수와 매도의 합입니다. 누가 코인 100개를 던졌으면은 이게 체결되기 위해서는 반대편에서 100개를 사줘야지 거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물량이 많이 나왔다 조금 나왔다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니까요. 그쵸? 근데 그럼 이 캔들의 경우 매도가 세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매수가 세다 매도가 세다 여기서 세다라는 말 있죠? 이거는 수량이 아닌 수량이 이제 1번에 대한 얘기죠. 시장가 주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살살 머리 아픈 분들 계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호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매도 주문들이 있고 뭐 매수 주문들이 있고 여기에 거래를 걸어 놓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정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지정가는 여기도 걸릴 수 있고 여기도 걸릴 수가 있고 이 지정가들은 대기하는 가격들입니다. 가격이 움직일 때 여기든 닿지 않는다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제 우리가 시장가라는 건 어떤 특징을 가지죠? 급하게 매수 매도할 때 시장가를 사용을 하실 텐데 시장가의 특징은 현재 가까운 호가에 있는 물량을 그대로 확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가로 체결을 하면은 내가 100원에 사고 싶은데 시장가 누르면은 갑자기 뭐 110원에 체결되어 있고 막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시장가 자체가 오더북을 호가창을 소모하면서 가격을 체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가격을 움직이는 것은 큰 시장가가 오더북의 자잘한 지정가 들을 잡아먹으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란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물량이 지정가로 누가 대기를 걸어 놨는데 시장가는 호가를 먹으면서 이동한다고 했죠. 한 번에 시장가를 쳐버리니까 이것들이 싹 매수가 되면서 캔들로 뭐 이런 식으로 큰 양봉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 그림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캔들과 거래량 캔들을 찾아보세요.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요 라인, 이 노란색 음영을 고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답은 이 파란색 음영에 가깝습니다. 자, 이유는 다 설명드렸습니다. 해당 캔들들을 보면은 거래량도 크게 발생했고 캔들 자체도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시장가가 여기 걸려있는 이런 주문들을 한 번에 잡아 먹을 때 큰 가격 움직임이 생긴다고 했어요. 여기 걸려있는 가격들이 대기된 지정가들이 전부 다 체결된다는 뜻입니다. 캔들이 슝 하고 올라간다는 말 자체가 여기 있는 주문들을 다 체결시키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렇게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반대의 경우도 당연히 있죠. 가격은 분명히 장대 양봉이 떴는데 거래량 캔들을 보면은 요만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그럼 왜 그러겠습니까? 호가 자체가 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평소 같았으면은 주문이 이렇게 빡빡하게 들어있어야 되는데 주문이 뭐 듬성듬성 하나 둘 셋 시장가로 이거 긁어버리면은 체결된 물량도 많이 없지만 시장가의 특성으로 가격이 순식간에 올라가게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큰 캔들에 큰 거래량이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림이다. 자, 그러면은 요 파란색 음영이 왜 정답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볼게요. 캔들은 확연히 작습니다. 근데 거래량 자체는 꽤나 좀 준수하게 터진 모습이에요. 이건 어떤 상황을 의미하냐? 이 전 캔들을 본다면은 우리가 하락세에 있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시장가로 던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거래량을 세우면서 캔들이 반전을 보였다는 것은 이 구간의 물량을 누군가 지정가로 뭐 시장가인지 지정가인지는 뭐 여기만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하락간에 이 작은 캔들 안에서 거래량을 세우면서 수비를 해냈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이런 큰 캔들에 따른 큰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나중 가면은 이런 자리들이 지지 저항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나아가 새로운 타점이 될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얘가 뭐 이렇게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올 때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튼 이런 식의 쉽게 말해 캔들은 작지만 거래량은 크게 터진 놈들이야말로 의미 있는 거래량 흔적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추가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원래 내용이 더 있습니다. 뒤에 더 있는데 이거 다음 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한 번에 많은 것들을 하면은 여러분들 머갈통이 쪼개진다. 네, 아무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